안녕하세요. 재경입니다. 오늘은 추명가 93번째 구절 공부해 보겠습니다. 식신생재, 식신합재, 음식, 식품 그 사업에 득재역금 하게 되니 오행질이 어길 손가. 내용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식신생재 얘기하고 있잖아요. 식신이 재를 생하는 구조를 식신생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신합재, 식신이 재와 합을 하는 구조를 식신합재라고 해요. 그래서 1번 조건이 식신생재, 2번 조건이 식신합재.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음식, 식품 사업 분야에서 득재업금, 큰 돈을 번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것은 오행의 이치니까 틀릴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식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식신은 원래 그 밥식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식신이 단지 식신 그 자체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취 혹은 금전적 성취를 뜻하는 재를 생하게 되면, 이렇게 재를 생하게 되면 식신생재의 구조를 짠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식신이 재와 합하는 경우, 재하고 합한다는 것은요, 흔히 말하는 육합, 삼합, 방합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면 음식료품 사업 혹은 식당 같은 사업에서 큰 돈을 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요, 사주첩경, 이석영 선생님의 저서잖아요. 6권으로 모두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3권에 169번째 사례로 언급된 사례입니다. 고급 요리집 마담의 사주예요. 1928년 8월 24일 자시에 태어난 분의 사주인데요. 1928년은 이제 무진년입니다. 1988년도 무진년이었죠. 그러니까 60갑자를 빼면은 1928년이고요. 8월 24일은 초가을입니다. 이 해는 경신월이에요. 그리고 자시, 그러니까 첫 시에 태어나신 거죠. 사주첩경 내용을 좀 간추려서 안내 드려 보겠습니다. 그 사주 분석을 자세히 해 놓으셨거든요. 이석영 선생님께서. 천천히 한번 설명 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월병일에 출생해서 경금이 투관했다. 그렇죠. 신월에 병일에 출생했죠. 그리고 경금이 투관했습니다. 여기 경금. 신월병일이면 제격이죠. 제격에 제가 제대로 투관한 겁니다. 용신의 힘이 건강하다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무진토가 토생금하고, 이게 무진년생이잖아요. 무진년생이 경신이라고 하는 금을 토생금하고, 그 다음에 신자진으로 합을 했다. 여기 보면은 신자진 수국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병화에게 수는 관이니까요. 관국을 짜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줄을 한번 볼까요? 토국수로 비록 남편 자리는 아름답지 못하지만, 사주를 보면 이 식신 토가 왕성하잖아요. 이 토가 왕성하고 사주의 수도 이렇게 지지에 국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토와 수 관계가 어떤 좀 긴장 관계에 놓이고, 토는 수를 극하니까 토국수 되는 거죠. 토는 식신, 수는 이제 관이죠. 그러니까 식과 관이 선한 구조를 짜진 않았어요. 관은 대표적으로 여성에게는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국수 때문에 남편 자리는 아름답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랫줄 볼게요. 식신생재해서 요리 솜씨가 일품이다. 보시면 무토, 이렇게 경금을 생하고 있죠. 무토는 병화에게 식신, 경금은 병화에게 편재. 식신이 편재를 생하고 있는 구조잖아요. 이런 경우에 식신생재하는 경우에 요리 솜씨가 일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식신합재까지 했으니
식신합재라는 건 뭐냐면요. 식신과 재가 합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례에서는요. 요 토가 식신이잖아요. 진토가 식신이죠. 그리고 이 신, 요게 재잖아요. 근데 둘이 이렇게 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경우가 이제 식신합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리업을 경영하면 큰 돈을 번다 이런 얘기예요. 요리라는 얘기는 요 요리 솜씨가 일품이다라고 하는 부분, 식신생재. 그리고 큰 돈을 번다는 얘기는 물론 사주에 재가 매우 왕성하고 또 식신도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큰 돈을 벌 수 있다. 게다가 합재까지 했으니 식신이 재와 합을 했으니 아주 식과 재의 관계가 유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아래 내용을 좀 보면요. 지살에 거듭 재가 임하여 이런 내용이죠. 살펴보면요. 이렇게 용띠잖아요. 용띠 입장에서 신은 지살에 해당합니다. 신, 자, 진, 수운동을 하잖아요. 그 중에 신이 맨 첫 글자니까 이제 지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용띠 입장에서 신은 지살이죠. 땅지자를 씁니다. 지살이고 요 신이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도 지살입니다. 그래서 지살에 거듭 재가 임했다 이런 얘기예요. 거듭해서 재가 지살에 앉아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관광 호텔업으로도 큰 이득을 누릴 수 있다. 관광 호텔 혹은 여행지에서 사업을 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고 싶은 거는요. 신자진 요 수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살이지만 일간 병화 입장에서는 이것은 역마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재를 뜻하는 글자가 모두 역마에 연관이 있잖아요. 일간 기준으로 보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띠 기준으로 보면 지살이고 일간 기준으로 보면 역마에 해당하니까 이 재가 주로 지살 역마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관광 호텔업에서도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사주첩경에 기술해 놓으셨어요. 이 사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병화가 신월에 태어났으니까 제격이고 하늘에 경금이 투관해서 용신의 힘이 건왕한 거죠. 그리고 상신 무토가 식신을 생하고 있는 구조니까 식신생재의 구조를 짠 건 맞고요. 식신생재했고 이 용띠의 진과 이 신이 합을 하고 있으니까 식신합재한 게 맞죠. 그래서 요리업을 경영한다면 큰 돈을 번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신이라는 글자가 재인데 이 재는 지살 역마에 해당하니까 관광 호텔업으로도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한 가지 더 제 의견을 좀 보태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격국론을 볼 때 이 식신, 이 생재에 관련돼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제격이죠. 제격에 식신을 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재용 식신국이 돼요. 엄격하게 따지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식신생재가 원활하게 되려면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신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지금 신왕한 구조는 아니죠. 병화에 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왕한 구조는 아닙니다. 식신생재가 원활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격국론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은 큰 돈을 벌었을까요? 요 1928년생이시니까 대략 이 이석영 선생님이 이 사주 상담한 시기로 보면은 60년대로 가정한다면 대략 한 40대에 이를 겁니다. 그런데 아주 큰 돈을 번 분이라고 사례를 드셨으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신약한 구조가 식신생재로 큰 돈을 벌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운을 분석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자 사주고요. 그러니까 무진년 양간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여군을 타잖아요. 그러면 경신 이전에 기미였고요. 무오였고 정사, 병진
이렇게 여군을 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5, 4, 그 다음에 하늘에 정, 병 이런 식으로 화운으로 가죠. 일간 병화 입장에서는 이 신왕해야 하는데 지지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원국 자체로만은 식신생재의 구조를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지만 대운에서 이런 큰 도움을 받아서 부를 성취했다라고 봅니다. 자, 사주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본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식신생재, 식신합재, 음식, 식품 그 사업에 득재 업금하게 되니 큰 돈을 벌게 되니 오행질이 여길손가. 식신생재와 식신합재의 구조가 겹쳐지면 음식, 식품 사업에서 큰 돈을 벌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구절에 해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음식, 식품 사업을 추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